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오늘 기본 과정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공부하실 때,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뭘 잘못 생각하냐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은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어려운 것은 실제 시험에서도 못 풀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쉬운 것은 실제 시험에서 풀 수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풀 확률이 높은데 이걸 틀려버리면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쉬운 것일수록 정확히 알고 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점수가 높아지는 거지, 어려운 것은 어차피 시험장 가면 못 풀 확률이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쉬운 것을 정확히 알고 가자,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좀 쉬우면 여러분이 그냥 좀 나태,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 나태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매우 안타깝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제 이 부분, 쉬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개념부터 갈게요.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야. 그럼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부동산학에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이상한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이 복합이란 말을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복합이란 말은 두 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으면 복합이라고 그래.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라고 하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쓸 필요 없고, 강의 노트 1페이지 가면, 그럼 제가 비교해서 개별은 하나, 복합은 두 개 이상, 이런 말 써놨어요. 강의 노트 1페이지 가면 3번 부동산에게 3대 측면, 그러면서 이상한 그림 나오죠. 그 그림 바로 밑에 비교를 해서 개별은 하나, 그다음에는 복합은 두 개 이상이 해놨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런 뜻이라고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자, 여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왔는데, 저 복합이라는 말부터 이제 보고 가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부동산이죠, 부동산인데 요거 그림 넣고, 개별, 앞으로 이제 개별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 개별이란 말이 나오면 하나만 있는 거, 한 개는 개별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 부동산 몇 개 있습니까? 두 개야, 두 개. 그럼 토지만 보면 개별 부동산, 건물만 보면 개별 부동산, 이렇게 한다고. 그럼 개별하고 이제 비교 대상이 복합인데, 이 복합은 두 개 이상이 결합되면 복합이라고 그래. 복합하고 똑같은 말이 종합이야, 종합.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개별하고 복합이라는 말이 됐으니까,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무엇인가 보자고요. 이 부동산을 우리 사람이 볼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결국은 몇 가지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이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은 첫 번째 법률적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사항이 있고, 세 번째 기술적 또는 물리적 사항이 있다. 물리적. 그러면 부동산을 바라볼 때 법률적 사항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 사항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적 사항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보는 거야. 그럼 하나만 있으면 개별인데 세 가지를 결합했다. 그럼 뭡니까? 복합. 이렇게 한다고.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이 세 가지를 결합한 개념으로 봐요.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부동산의 개념에서 가장 먼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왔는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말은 부동산을 바라볼 때 세 가지를 결합했다는 소리예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법, 경, 기. 이걸 우리는 3대 측면이라고 했어. 그럼 3대 측면 세 가지를 결합해서 보는 개념을 말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야.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을 체계화시켰다, 짬뽕시켰다.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는데, 그게 복합 부동산이야.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법, 경기 이 세 개를 결합한 거고, 근데 복합 부동산은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복합 부동산도 복합이니까 두 개 이상이 결합된 거야.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오면 법, 경기가 나와야 되고, 복합 부동산은 이 부동산을 보면 부동산 몇 개입니까? 두 개.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 토지, 부동산, 건물, 부동산 따로따로 개별 부동산이야. 법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부동산 이용할 때, 부동산 사고 팔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지 않는다고. 토지하고 건물 묶어서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로. 그걸 뭘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법, 경기 결합한 거고, 복합 부동산은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인데, 부동산 이용할 때, 사고 팔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토지하고 건물을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 그걸 뭐라 한다? 복합 부동산. 시험은
이 두 개가 비교 대상이니까 시험은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 세 가지를 결합한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OX, X 뭐라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니까 복합 개념 그러면 법경기, 복합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뒤쪽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을 두 개 비교했습니다. 그럼 이제 복합부동산 이걸로 끝난다고. 이걸로 끝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이걸 체계화시켰으니까 이거 하나씩 살펴봐야 돼. 그럼 법률적 개념은 뭐고, 경제적 개념은 뭐고, 기술적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걸 살펴봐야 돼. 그럼 여기 경제적 개념부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부동산을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면 무엇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뜻이야. 그럼 우리 초등학교 때 3대 생산 요소를 배웠다고. 3대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노동이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본이 3대 생산 요소야. 그러면 경제적으로 보면 토지는, 부동산은 생산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부동산을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 생산 요소를 생산재라고 한다고. 소비재, 상품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요 5가지로 표현하는 게 경제적 개념이야. 요 경제적 개념 부동산은 그냥 요 5가지만 기억하면 돼. 자산의 뜻, 생산 요소의 뜻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으니까 요 5가지만. 그러면 기술적 개념 부동산. 기술적 개념 부동산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 부동산. 요의 뜻. 이 뜻은 부동산을 그냥 우리 인간이 보면서 보이는 대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야. 요 기술적 개념 부동산을 제가 설명하면서 늘 이렇게 하거든요. 저쪽에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북한산 국립공원을 경제학으로 보지 말자. 경제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 그 북한산 국립공원은 자연이야, 자연. 그 다음에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그 다음에 북한산 국립공원이 오염되면 주변이 환경이 오염된다고. 그래서 환경이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기술적 개념 부동산 그러면 요 4가지를 표현하는 거야.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것을 외울 때 앞머리 따서 공자유한 이렇게 외운다고. 공자유한. 공은 뭡니까? 공간. 자는 자연. 위는 위치. 화는 환경. 이렇게. 앞으로 제가 가끔씩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자유한 이렇게 답을 하면 돼. 이렇게. 주의할 건요. 자자가 자연이냐, 자산이냐, 자본이냐. 자연이라는 거. 자연. 여기 자자 나오잖아. 자 이렇게 나오잖아.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자가 공자유한할 때 이 자가 자산이 아니고 자본이 아니고 뭐다? 자연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제 법률적 개념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법률적 개념이에요. 그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무엇일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하는데요? 그 말이라고. 법에서는. 그러니까 법을 쭉 보면 부동산이 뭐라고 딱 개념 정의했어요. 그것을 법률적 개념 부동산이야. 근데 이 법률적 개념 부동산을 부동산학에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의 부동산 나눠요. 좁은 의미는 우리말이고 이걸 한자말로 하면 좁은 의미는 뭘까? 협의야, 협의.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럼 넓은 의미는요? 넓은 의미는 강의의 부동산이죠. 강의의 부동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협의, 강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도대체 뭘까? 자, 우리나라 법 체계를 제가 그려볼게요. 요거 이제 봤어요. 기초입문과정에서. 이게 우리나라 법 체계야. 법도 체계가 있으니까 법 체계. 그럼 법 체계가 가리켜 있는데 법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라고 해서 헌법. 헌법할 때 이 헌자가 법헌자야. 헌법은 법의 법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법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헌법 밑에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건축법이 있습니다. 여기 국토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뭐 자동차 관련 법이 있습니다. 여기 뭐 형법이 있습니다. 여기 뭐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 체계인데 여기 이제 민법이 있네. 민법. 자, 민법은 헌법이 법의 법이고, 그다음 민법은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법의 어머니법이라고 그래. 이 헌법이 법의 법이고 여기가 민법이 있어. 민법. 민법을 어머니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은
민법이 이제 1차 시험도 있고 2차 시험도 들어갔는데 사법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민법만 아무것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한다. 6개월 동안. 그래도 다 민법을 다 못한다 하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민법. 그러니까 사법시험 공부. 요즘은 사법시험 없어졌으니까 옛날에 사법시험 친구 공부하는 친구들 물어보면 그냥 신림동이라는 데 바뀌어서 공부 시작한다. 그러면 다른 건 다 지키고 민법만 6개월 동안 쭉 해도 민법이 이제 겨우 틀이 잡힌다 하더라고. 그 민법이 어머니법이고 모법이라고 하는 모법. 자, 요 민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법체계 전부를 보면 넓은 부분이야. 이 법체계 중에서 민법만 보면 넓은 부분이야, 좁은 부분입니까? 좁은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법이 있는데, 근데 민법을 봤더니 부동산이 뭐라고 딱 개념 정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법 중에서 부동산이 뭐라고 개념 정의하는 법은 딱 민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뭐라고 하냐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한다고. 왜? 민법은 법체계 중에서 좁은 부분이니까. 그 민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민법 99조 1항을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민법 99조 1항에서 부동산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얘를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니까 민법상 부동산을 하고 이 민법상 부동산을 부동산학에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OX, O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예. 그러면 최근에 무조건 이론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떻게 출제했는가 이제 기출지문이 중요하겠으니까 그럼 최근에 이 부분을 출제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OX? O?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OX? O? 그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냥. 출제 패턴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 예? 자, 그럼 이제 좁은 의미 이제 부동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면요. 자,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낸다고. 정착물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O잖아요. 토지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O.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이다. OX? O. O잖아요. 의미하셨죠? 그럼 여기 있는 말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민법상 부동산, 토지, 정착물, 준부동산 전부 다 법률적 개념. 그러면 자산, 자본, 그다음에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공자 이하는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 그렇게 내는 거야, 시험을. 그렇게. 자, 이제 좁은 의미가 끝났습니다. 여기 끝났습니다. 여기 끝났어요. 근데 여기 법체계 전부를 보면 넓은 의미가 되는 거야. 근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게 전부를 보는 것 같다는 소리야. 좁은 의미는 민법만 보겠다는 소리고, 그러면 전부를 보면 넓은 의미는 이 민법상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이라는 것을 더한 거야. 준부동산? 그럼 이제 준부동산이 무언가를 공부하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준부동산이 뭐냐면 여기에 자동차 관련 법이 있어. 그 자동차 관련 법을 봤더니 뭐라 하냐면 자동차를 등기를 하면 등록을 하면 부동산처럼 해주겠습니다. 이런 말 나온다고. 이런 말 의미하셨죠? 그럼 자동차가 본질은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닌데 이 자동차에 관한 법률을 봤더니 자동차를 등록을 한다면 너도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그 부동산처럼 해주겠다를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준부동산?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에다가 자동차처럼 부동산처럼 해주는 것들을 포함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준부동산이에요. 그럼 준부동산은 본질은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대접을 해주겠다는 소리야. 그것을 법에서 그랬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랬습니까? 법에서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한다고. 자, 그럼 이제 준부동산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까지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가지고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입니다. OX, X.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지. 준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X.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렇게 하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준부동산이 다른 말로 간주부동산, 의제부동산 그러는데 간주해주겠다. 부동산으로 간주해주겠다. 부동산을 의제해주겠다.
있고, 요건 뒤에 것은 그렇게 중요성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준부동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럼 준부동산이 뭔가? 준부동산이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 대접을 해주겠다는 소리야.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자, 여기 준부동산 가기 전에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처럼 해주겠다는 소리거든? 그럼 부동산이 여기 있네. 토지하고 정착물. 그럼 토지는 이게 누구 거라고 등기를 해, 등기. 이 등기가 누구 거라고 널리 알려주는 거야. 이걸 공시한다고 그래, 공시. 공시. 정착물 중에서 좀 있으면 바로 정착물 배울 건데, 정착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야, 건물. 좀 있으면 배워요. 건물은 누구 거라고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등기. 이것도 이제 공시한다고, 공시. 그러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등기라는 수단으로 공시하는 거야, 공시. 이해됐습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잖아요. 그럼 토지 누구 거라고 등기하잖아요. 공시란 말이 널리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내 토지가 아니지만 등기소 가서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등기부를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그게 알려주는 거라고. 공시. 그럼 건물, 정착물 중에서 대표하는 게 건물이야. 우리나라 모든 건물은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건물도 등기하는 거야. 그것이 공시라고. 그럼 결론 나왔잖아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누구 거라고 알리는 공시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한단 말이에요.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차가, 여기 이제 자동차 봐요. 자동차가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 자동차를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면 너는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자, 봐요. 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게 전부 다 동산이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고 시계,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씁니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뭡니까? 동산이에요. 동산인데 핸드폰이라는 시계는 이걸 사서 구청 가서 등록하지 않거든. 근데 자동차는 등록해야 되거든. 등록. 이 자동차는 등록한다고, 등록. 이 등록이 널리 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도 널리 알려주는 거고 등록도 널리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보면 그러면 자동차 누구 거라고 소유가 다 나와. 그 다음에 몇 년식이고 모델은 뭐고 다 나온다고. 이게 널리 알려주는 거야. 근데 시계는, 핸드폰은 가서 등록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중에서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 이런 애들은 등록한다는 거야. 등록. 그러니까 너희들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마치 민법상 부동산처럼 토지나 건물처럼 등기 또는 등록으로 공시한다면 너희들은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러면 모든 동산을 등록하면 준부동산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계라든지 핸드폰은 준부동산을 하지 않는다. 등기, 등록하는 것들만 준부동산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이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는 동산이야. 어업권은 고기 잡는 권리지 동산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강업재단, 공장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산이 아니지만 너희들도 등기, 등록으로 공시한다면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준부동산. 그러니까 준부동산의 종류를 쭉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뜻을 아셔야지. 그 준부동산은 법률적 효과를 부동산처럼 해준다. 부동산에 주는다. 이 말은 너희들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만 부동산처럼 보겠다는 소리야. 법적으로만. 그러니까 자동차를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자동차가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싸우면 그 의미가 없다는 소리야. 술자리에서는 자동차가 뭐예요? 술자리에서는 동산이야. 근데 법적으로만 부동산처럼 하겠다. 이걸 준부동산. 이 준부동산의 시험은 개념을 잘 내. 개념. 그러니까 준부동산이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됐습니까? 그렇게 내는 거야. 준부동산은 부동산의 준에서 처리한다. OX. 부동산처럼 해주겠다는 소리야. 그게 부동산의 준에서 처리한다. 자, 4번이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야. 어업권. 어업권은 준부동산이야. 그럼 어업권은 준부동산이면 민법상 부동산처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라고. 그러니까 토지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해주겠다는 소리야.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 4번 지문이 이런 소리죠. 어업권도 준부동산이다. 그래서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 소리라고. 이렇게 준부동산 관련해서 시험에 나온다고. 자, 마무리합시다.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나 건물처럼 등기 등록으로 공시한다면 부동산처럼 처리해주겠다.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부른다. 준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하여서 처리한다. 됐죠? 그럼 시험을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은 부동산에 준하여서 처리한다. OX? O? 준부동산이니까. 자, 됐습니다. 그럼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다. O.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이다. X. 준부동산은 좁은 의미다. X.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다. O. 그럼 이제 공장재단을 삐집어 내는 거요. 준부동산을 안고 공장재단을 하는 거예요. 공장재단은 법률적 개념입니다. OX? O. 공장재단은 경제적 개념이다. X. 공장재단은 넓은 의미다. O. 경장재단은 좁은 의미다. X. 의미하셨습니까? 그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걸로 출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여기 복합개념 부동산이 다 끝난 거라고. 그럼 복합개념 부동산은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구분하는 걸래요.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적 개념은 요 5가지, 기술적 개념은 4가지, 법률적 개념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준부동산, 토지, 정착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걸 주고 나서 이게 법률적이냐 경제적이냐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복합개념 부동산이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나지 않았어요. 왜 안 끝났냐면 토지도 뭐가 알아야 되고 뭔가 알아야 되고 정착물이 뭔가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것들이 뭔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시험은 여기 있는 5가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물어보잖아. 책 보면 여기 밑에 막 설명 나오거든. 그거 물어보지 않았다고. 그냥 타이틀만. 그다음에 기술적 개념도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인데 자연이 뭡니까? 위치가 뭡니까? 환경이 뭡니까? 공간이 뭡니까? 우리 책에 설명 나온다. 그런 거 거의 나오지 않고 요 공간만 가끔씩 나와. 자연이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는 소리야. 책에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위치, 환경은 20년 전에 나왔고 요즘 안 나와. 그러니까 위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나온 게 20년도 넘었다고. 그러니까 출제 패턴이 바뀐 거라고.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여기 기술적 개념은 그냥 공자 이완만 하고 있으라고. 나중에 이제 공간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 복합개념 분산이 이제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큰 틀에서는 근데 우리 해야 될 것은 토지가 뭐냐? 그다음에 정착물이 뭔데? 토지하고 이렇게 공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보고 여기 이제 정착물로 가는 거예요. 정착물. 의미하셨습니까? 자, 예, 그럼 정착물을 보자고요. 그러면 복합개념 부동산 큰 틀을 받고 이제 정착물을 갈 건데 정착물 하기 전에 그럼 복합개념 부동산을 봤으니까 어떻게 출장을 보자고. 여기 기출이라고 나온 것은 여러분들 필기노트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굳이 쓰려고 하지 말라고. 기본서에 양 사이드에 다 있을 거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27회 때 출제했습니다. 27회 때. 요거는 지금 우리 강의 노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27쪽. 맞죠? 아니, 2초에 2페이지. 강의 노트 2페이지 가장 밑에 보면, 그럼 요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보자는 소리예요. 요거를 표시하지, 요거. 거기 있잖아요, 그거. 아니, 그 밑에 거. 안 펴실 거예요? 안 펴고 오실 거예요? 요거 펴야지. 그거 2페이지 펴보시라고, 2페이지. 그거 2페이지를 보면 이게 나온다고 하단부에. 의미하셨죠? 이제 보자는 소리예요. 자, 봅시다.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 동산 등을 말한다. OX, O.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한가 보시면 돼요. 자, 2번째.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는 경제적 개념이고, O입니까? X입니까? O잖아요. 경제적 개념 5가지 알면 되잖아.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그렇죠? 여기 이제 지금 상품이라는 말은 뺐잖아요. 빼도 상관없잖아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자연, 공간, 위치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다. OX, O. 이렇게. 요 2번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출제한 게 아니에요. 요 지문이라고 제가 만들어놨는데 실제는 어떻게 출제했냐면 2번 문제가 이렇게 출제했어요. 실제로 저 2번 지문은 여기다 이렇게 박스 준 거예요. 이렇게 박스 주고 이 중에서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을 구분해 보십시오. 이렇게 낸 거라고. 그럼 이렇게 위에 것은 경제적 개념이고 밑에는 기술적 개념. 그렇게 낸 거야. 그렇게 낸 것을 제가 지문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자,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에서는 얼추 정리가 돼요. 자, 좀 이따 기본서 볼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봐야지. 정착물 봐야지. 정착물. 정착물. 정착물은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약간 떨어지는데 그동안 너무 좀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수도. 자, 정착물 갑시다, 이제. 정착물 이제 개념부터 정착물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으니까 개념부터 가야지. 저 정착하고 물이 합쳐진 거야. 저는 태어난 곳은 만약에 제가 뭐 부산에서 태어났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 지금 30년 동안 살고 있다. 그러면 저는 부산에 정착했습니까? 서울에 정착했습니까? 서울에. 그 정착했다 그 쓰는 말, 정착이란 말이 거의 정착이야. 그럼 정착은 정착에 있는 물건. 이걸 정착물이라고 한다고. 그 정착물의 개념은 어떤 게 항구적, 고정적, 계속적으로 토지나 건물에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착물 그런다고. 그럼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은 정착물일까 아닐까? 아니라고. 내가 부산에 1년 살다 왔다. 난 부산에 정착한 거 아니죠. 내가 부산에 30년 동안 살고 있다. 그럼 부산에 정착했다 한다고. 나는 서울에서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데 근데 하곡동에서 한 8년 살고 있다. 그럼 하곡동이 거의 정착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착물이라는 것은 고정적, 항구적으로 토지나 건물에 붙어 있는 것들. 이것을 정착물이라고 한다. 예전에 이 정착물의 개념이 나왔지만 요즘은 정착물의 개념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착물이 이제 나왔으니까 개념을 보고 가는 거야. 그럼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정착물이 아닌 게 요 가식 중인 수목에서 요 가가 가짜가 아니라 임시 가짜예요. 임시 가짜. 그래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는 항구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착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잣집도 마찬가지고 신문 가판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임시적, 일시적 부착되어 있다. 항구성 의도가 없다. 그럼 정착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착물의 개념이요. 요거는 예전에 나왔고 요즘 안 나와 이런 게. 그 정착물이 뭡니까? 항구적, 고정적으로 나오면 제가 손목을 건다. 안 나와. 그럼 정착물이 나오면 이게 이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토지 정착물. 그러면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적,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거. 이게 토지 정착물이 되는 거야. 준비됩니까? 근데 토지 정착물의 뜻을 물으는 게 아니라 토지 정착물은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 이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요. 이 두 가지가. 자,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돼. 시험 문제에서 이 정착물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 뭐냐면 이렇게 내. 토지 정착물은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로 구분된다. OX. 오, 지금 모르잖아. 안 배웠으니까 모르지만 이렇게 구분해놨잖아. 이걸 가장 잘 낸단 말이에요. 이 말을. 이 말 자체를. 다시요. 토지 정착물은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로 구분된다. OX? 오, 그걸 가장 잘 낸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깊은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깊은 내용. 여기까지는 두 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내다가 이제 깊은 내용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정착물은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이 있는데 독립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토지하고 별개란 소리야. 그럼 종속 정착물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야. 정착물인데 토지에 종속되어 있다. 토지의 일부분이다. 그 소리야 이게. 의미하셨죠? 자,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적,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건데 근데 두 개로 나눈다는 거야.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로 나눠진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종속 정착물이 뭐고 독립 정착물이 뭔가를 지금부터 공부하러 가는 거야. 강의 노트를 보면 가운데 3페이지 가운데 그림 그리라고 표가 큰 박스 나왔죠?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린 거야, 지금부터. 본펜으로 그리지 마, 볼펜으로 그리라고 잘못 그리니까 연필로 그리시는지 아니면 그리기 싫으면 그리지도 마. 네, 잘못 그리지 말고. 자, 제가 이제 그림 그려볼 테니까 저도 이 그림 그리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그림 하나 그릴 거니까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이 이 그림이 가장 잘 나온다고. 자, 그러면 제가 태어난 곳에다가 제가 태어난 곳 여기 이제 그림 그릴게요. 제가 태어난 집에다가 그림 그려볼게요, 한번. 사실은 제가 태어난 곳은 여기 아니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토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1번지 토지가 있었는데 이 1번지 토지가 농지였어요. 농지였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서 여기다가 이제 집을 지어요. 그럼 집을 짓기 위해서 바로 짓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맨 땅에다 지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여기 포장했어, 포장. 이게 콘크리트로 포장했어요. 그러면 이 포장은 원래 토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갖다 붙였죠. 근데 이 포장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7, 80년 됐어요. 7, 80년. 그럼 항구용으로 부착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부착되어 있는 거야. 이런 걸 정착물이라고 한다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잘못했다. 이 그림을, 미안해요. 이 노란색이 아니라 이렇게 하얀색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포장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요. 이 포장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이 건물도 약 70년 됐습니다. 그럼 이 건물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야.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이렇게 이제 돌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돌담도 약 70년 됐습니다. 돌담. 근데 돌담이 70년, 제가 어렸을 때 돌담이 무너져서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도 약 막 4, 50년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하나 있어요. 원래 살구나무였는데 이거 다 비워버리고, 그리고 요즘 이제 다른 나무 심어놨어요. 어떤 이 나무가 있는 거야, 지금. 그죠? 1번지 토지 위에가 2번지 토지고, 그 밑에 3번지 토지인데,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니까, 비가 많이 흘러가니까, 물이 흘러가게끔 수로를 만들었어요. 수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끔 수로 만들었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수로를 뭐라 하냐면 국어라고 그래요. 국어. 이제 국어를 나중에 저한테도 배웠지만, 공법 선생님한테 공시법 선생님한테 이 국어란 말을 배운다고. 여기 뭐냐면 그냥 우리 인간이 물이 흘러가게끔 만든 조그만 도랑을 이제 국어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이 토지 위에 1번지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5가지가 갖다 붙인 거야. 우리 인간이 가서 붙였다고. 자, 그럼 첫 번째가 자 1번이 여기 이제 건물이야. 1번이 건물. 자, 그러면 건물이면 이 건물은 주택이겠습니까? 상가겠습니까? 주택. 그럼 여기다 상가를 할 수 있죠. 상가. 이렇게. 됐죠? 아파트도 되고. 그러면 두 번째, 2번이 여기 포장이야, 포장. 포장이고, 좀 크게 그릴 거. 괜히 여기 넓은데, 적게 그려가지고 이 모양이네,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이 뭡니까? 돌담. 담장. 돌담을 다른 말로 담장이라고 하죠? 담장. 울타리라고 해도 상관없죠, 울타리. 그리고 여기 4번이 나무. 나무는 우리말이고 한자말로 수목. 그 다음에 5번 국어. 그럼 1번지 토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몇 가지가 붙어 있어요? 5가지. 이 5가지는 최소한 30년 이상입니다. 그럼 이 5가지는 항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걸 정착물이라고 한다고. 근데 여기 1번지 토지가 좀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지 토지 있습니다. 1번지 토지 있는데 여기가 조그만 나무 있는데 이걸 일주일 후에 다른 데 옮겨 심을 거야. 여기 이제 감나무인데 제가 우리 뒷산에다가 이 감나무를 옮겨 심기 위해서 잠시 여기 심어놨어요. 여기다가. 이걸 가식중인 수목이라고 해요. 가식중인 수목. 또는 적은 나무니까 묘목 이런다고. 묘목.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 가식중인 수목 묘목은 토지에 붙어 있기는 붙어 있죠. 그런데 항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정착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정착물이 5개 있는데 이 5개를 나누는 거야. 5개가 어떻게 나눠졌어요? 색깔이 다른 게 하나 있어.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볼까요? 1번 건물, 2번 포장, 3번 돌담, 4번 나무, 5번 국어. 이 5가지가 정착물이야. 정착물인데 색깔 다른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건물. 이 건물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야. 나무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 포장도 정착물이야. 근데 건물은 토지하고 별개로 보는 거야. 이것을 독립정착물이라고 한다고. 의미하셨나요? 그리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죠. 정착물인데 얘는 토지의 일부분, 토지의 구성 부분, 즉 토지의 종속도 있다. 종속정착. 저 1번 독립정착물이라고 하고 독립정착물.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얘들은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 자, 그러면 봅시다.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과 토지로부터 종속된 정착물로 구분된다. OX? 오, 여기에 가장 시험이 잘 나왔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독립정착물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야. 그럼 독립정착물에는 1번 타자가 건물이 있는 거라고. 건물을 우리 시험은 주택이라고 준 적도 있고 상가라고 준 적도 있다고. 그럼 주택은 정착물입니까? 정착물. 상가는 정착물입니까? 정착물. 그런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독립정착물이라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이 종속정착물. 종속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거라고. 그럼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는 것과 없는 걸로 구분된다. OX? O.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지금부터 이제 비교해 볼 건데 이 비교하고 앞으로 가봐요. 그러면 똑같이 있지. 자, 그럼 독립정착물. 독립정착물은 뭐가 독립정착물입니까? 건물. 그 다음에 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명인방법.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는 게 있어요. 수목. 명인방법 갖춘 수목. 아직 명인방법 민법 선생님한테 안 배웠습니까? 명인방법. 명인방법은 요즘은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시골을 가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누구 거라고 써붙여. 명찰 붙여놓는다고. 누구 거라고. 그래서 누구 거라고 써놓으면서 훼손한 사람은 무슨 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주인 100 이렇게 써놓는다고. 주인 100, 주인 홍길동 써놓는다고. 요 명찰 붙여놓은 거야. 요걸 명인방법이라고 한다고. 명인방법. 그러니까 누구 거라고 알려주는 거야. 명인방법이. 자, 누구 거라고 알려주는 게 등기거든. 등기가 누구 거라고 알려주는 거야. 근데 등기 이전에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려온 게 그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 명인방법이 간섭법상으로 쭉 내려오는 거야. 그게 이제 등기하고 똑같은 말이야. 등기하고. 그럼 요 나무가 있었는데 그냥 나무로 있으면 종속정착물이고 나무를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래서 무슨 정착물이 되고 독립정착물이 되고 그다음 나무를 등기할 수 있다. 등기요. 나무를. 그 등기된 임목 이렇게 한다고.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이야. 그 독립정착물은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이 집단, 등기된 임목. 법에 이런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냐면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임목. 법 이름이 임목이라고. 임목. 임목은 서 있는 나무예요. 임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나무를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고. 나무도. 건물만 보존 등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만 등기하는 게 아니라 나무도 보존 등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무를 등기했습니다. 요 등기된 나무요. 등기된 임목이 등기된 나무요. 그럼 얘는 토지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별개로 보겠다는 소리야. 별개로. 이런 것을 독립정착물.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농작물, 판례에 의한 농작물.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농작물도 토지하고 별개로 보는 거야. 별개로. 이런 것들을 독립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 독립정착물은 일단 이렇게 쓰고 1번 쓰고 이 독립정착물은 여기에 독립정착물의 이제 종류가 되는데 이 독립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일부분이 아니다. 아니다. 토지하고 별개다. 여기에 지금 다 토지 정착물이죠. 토지 정착물인데 독립정착물은 토지하고 별개란 소리야.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별개. 토지하고 별도로 보겠다는 소리야. 그걸 독립정착물이라고 그래. 그럼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럼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까? 아니라는 소리야. 그럼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치는 거라고. 토지하고 별개니까. 이런 것이 이제 독립정착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종속정착물도 있겠죠. 그 종속정착물은 아까 번호 2번, 3번, 4번, 5번. 여기에 종속정착물이잖아요. 2번이 뭐요? 포장. 3번이 돌담, 담장, 울타리. 4번이 뭡니까? 나무, 수목, 그 다음에 국어. 그럼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제방, 육교, 교량. 육교가, 교량이, 제방이, 교량이 다르잖아요. 원래 토지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인간이 갖다 붙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착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그림 보면 2번부터 5번까지가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무슨 정착물입니까? 종속정착물. 그럼 이제 지금부터 종속정착물이 뭐가 종속정착물 써볼게요.
나무, 다른 말로 수목, 그 다음에 돌담, 담장, 울타리, 제방, 포장, 제방하고 국어, 이제 국어에다 국어, 포장, 수도 없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종속정착물. 그럼 이 종속정착물은 토지하고 별개입니까? 토지 일부분입니까? 토지의 일부분.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의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얘들은 토지 일부니까 토지 소유권 효력.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됐죠? 이제 이게 정착물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야. 자, 정리합시다.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눈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걸로 나눈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을 독립정착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종속정착물. 둘 다 정착물이야. 둘 다 정착물. 이거 설명하고 나서 나무가 정착물입니까? 그럼 아니라고 그랬또. 정착물이라고. 여기 있는 거 다 정착물이야.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야. 다만 여자냐 남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소리지. 의미하셨죠? 응, 그렇지. 다 사람인데 여자냐 남자냐 이런 뜻이 있고, 뭐 다 사람인데 뭐 학교 다니냐 학생이냐 아니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다 사람이, 여러분도 사람 저도 사람이야. 다만 여기서는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나눠졌네. 서 있는 사람과 앉아 있는 사람으로. 그렇잖아. 지금 여기서 여자하고 아니면 남자로. 이거 그만하고 똑같아. 여기 있는 거 다 정착물이야. 이거 쓸 거 없어요. 책에 다 있는 거예요. 강의 노트에 쓰려고 달라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쓰려고 달라두면 그럼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쓸 필요 없다니. 그냥 가만히 붙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서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예? 그 가만히 있으면 멍 때린 거라고. 쓸 것은 하나도 없어. 그냥 저렇게 되구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 자, 정리.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눈다.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로. 그럼 독립정착물은 뭔데?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별개입니다. 그 소리야.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인방을 갖춘 수목이 있습니다. 등기된 인목이 있습니다. 명인방을 갖췄다, 등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별개입니다. 명인방법이 등기야. 이것도 별개입니다. 그 소리야.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농작물도 토지하고 별개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그럼 여기들은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별개니까 토지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 토지의 구성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러나 종속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토지의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럼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게 된다고. 거기는 뭐가 있는데요? 요거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요 위에 게 아니면 대부분이 뭐예요? 종속 정착물이 되니까. 선생님 나는 이거라도 외우고 싶어. 그럼 외워야지. 나무, 돌담, 제방, 국어, 포장. 요거 외우고 있으면 집에 가면 자녀들이 그러죠. 엄마 뭔 공부해? 엄마는 뭔 돌담 이런 걸 공부해?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자녀들이 웃기겠어. 뭐야 저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절대 자녀들한테 엄마 몇 점이면 합격이야? 60점이라 하면 안 돼. 엄마 몇 점? 95점 맞아야 돼. 이렇게 하라고. 60점이라 했는데 혹시나 떨어지면 자녀들이 그럴까요? 엄마는 머리가 안 좋은가 봐. 왜? 60점 맞는도 안 된가 봐. 이러잖아. 그러니까 절대 자녀 있는 분들은 95점이면 합격해야지 60점이면 합격이다 이러면 하지 말라고. 자, 요거 이제 지우고 이제 이 앞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했는가? 요 그림을 지우고, 요 그림 지우고 나서 또 그릴 거야. 예? 정착물에서는 요 그림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 가봅시다. 뭐라고 썼는가? 이거 그림 그린 거야, 이거. 토지 정착물은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이 있다. 두 개 다 정착물이다. 그런데 성격이 다르다. 독립 정착물은 토지하고 독립되어 있다. 종속 정착물은 토지에 종속되어 있다. 그럼 독립 정착물은 뭐가 있는데? 건물. 이제 건물인데 이걸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인방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뭐 수목 집단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목, 명인방 뭐 누구 거라고 알려주는 거. 이게 이제 등기야, 등기. 옛날 우리나라 등기 수완이 이게 그 등기된 인목, 우리나라 판례에 의한 농작물 등이 독립정착물로 보는 것이다.
얘들은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다. 토지의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토지하고 별개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건물만 별도로 거래한다고. 그럼 종속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의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 일부분이다.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거기 뭐가 있는데? 나무, 수목, 요 자연식생은 자연적으로 난 나무. 그다음에 단연생 식물, 울타리가 담장, 제방 이런 거잖아요. 아니, 담장, 그다음에 돌담 이런 거잖아요. 담장, 돌담, 국어, 물이 흘러가게끔 조금만 만든 수로, 도랑, 그다음에 제방, 육교, 교량 많이 있다는 소리 이렇게. 이게 종속정착물. 그럼 종속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럼 여기들은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토지 정착물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의미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지문 봐요. 기출지문 이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최근에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봅시다. 개개의 수목은 나무죠. 그럼 여기 개개의 수목은 나무이니까 여기까지를 보고 여기에 지금 여기 수목입니까? 아니면 명인박을 갖춘 겁니까? 여기 수목이라고. 이해되셨죠? 근데 요 수목은 봐요. 여기 하기 전에 요 나무는 명인박을 갖출 수도 있고 등기할 수도 있어요.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그냥 나무로 있는 경우하고 명인박을 갖춘 거하고 등기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럼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 나무가 있어요. 요 나무는 그냥 나무야. 그냥 나무니까 독립정착물이니까 종속정착물이니까 종속정착물이야. 근데 이 나무를 등기하거나 명인박을 갖추면 독립정착물이 돼버린 거라고.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 혹시 고향 가서 마당에 나무가 있으면 거기서 누구 거라 붙여놓고 와. 그게 명인박을 갖추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찜해놓고 언니한테 요거 내 거야. 그래. 명인박을 갖췄어. 그러면서 언니한테 막 설명해. 이거는 독립정착물 된 거야. 그러면 언니가 그래. 너 왜 그러니? 뭐 잘못 먹었니?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개개의 수목은 나무는 명인박을 갖추더라도 토지하고 별개의 분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올까 X일까? X야. 요 개개의 수목, 요 나무는 토지하고 별개가 아니야, 지금은. 요 상태는 토지 일부분인데 요걸 명인박을 갖추면 토지하고 별개를 봐버린 거야. 왜? 명인박을 갖추면 독립정착물이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개개의 수목은 명인박을 갖추더라도 토지하고 별개의 분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제 않는다인데요. 않는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그럼 이런 거잖아요. 토지, 아니, 나무, 수목 정착물이다. 근데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이다. 근데 이 나무에다가 명인박을 갖추거나 등기해버리면 독립정착물이 되는 거야. 그때는 토지하고 별개로 보겠다는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됐네. 자, 이제 정착물에서 아주 중요한 거, 토지 정착물 두 개로 나누고 했습니다. 자,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 좀 더 명확해져요. 처음에 수업할 때는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저는 여러분이 이해시키기 힘들고. 근데 이 힘듦이 7월달, 8월달 가서도 서로 힘들다. 그럼 이제 곤란해지는 거야. 7월달, 8월달 가서는 요거 좀 그릴 때 한 여러분들 절반은 아이씨 또 그리네 또 그래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근데 1월달부터 오시거나 지금부터 오시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요거 7월달, 8월달 설명할 때 또 그려. 또 예쁘게 미쳐버릴 것 같아. 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리지 마세요 이렇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거. 한번 그렸으면 지금 그렸으면 되고 7월달, 8월달 다 이해돼야 되니까. 자, 그림 그려봅니다. 이렇게 토지가 있었습니다. 토지가 있었는데 1번지 토지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여기다가 콘크리트 탓을 했다. 포장을 했다.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 포장은 정착물입니까? 정착물이잖아요. 포장은 정착물. 2번. 그리고 나서 여기다 건물 지었습니다. 건물, 이 지은 지 신축한 지가 약 50년 흘러갔습니다. 그럼 한국성이 있죠? 건물 정착물입니까? 정착물. 1번 건물 정착물. 그리고 나서 예쁘게 돌담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 담장을 쳤습니다. 요 담장 3번. 담장, 돌담. 이거 정착물입니다. 그리고 마당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4번 수목, 나무. 이것도 정착물입니다. 물이 흘러갈 때 막 넘치니까 이거 물이 흘러가게끔 수로 만들었습니다. 5번 국어입니다. 국어. 이렇게. 그러면 1번지 토지 위에 지금 정착물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근데 구분됩니다. 어떻게? 빨간색하고 뭐냐면 하얀색하고. 하얀색은 토지색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2번, 3번, 4번, 5번은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색하고 똑같죠?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에 종속되어 있다. 종속 정착물. 근데 그 물은 토지 색깔하고 다르죠. 토지하고 별개다.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건물을 독립정착물이라고 하고, 독립정착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고 토지하고 독립됐으니까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고 토지 소유권이 여기 미치지 않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 색깔하고 똑같다. 토지의 일부분이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토지 소유권은 당연히 미친다. 됐죠? 그럼 부동산, 아니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걸로 구분된다. 여기에 또 지금 하는 말이 5번 똑같게 나온다. 똑같게. 그러면 약간 요즘은 약간 업돼서 나온다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자, 봐봐요. 최근에 나왔던 거.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은 없다. OX? X.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건 있잖아요. 건물, 명의만 같은 수목, 등기된 임목. 됐죠? 그런 식으로 낸다고. 또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중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거 그랬으면 이 토지 정착물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나누잖아요. 그러면 독립정착물하고 무슨 정착물로? 종속정착물로 나눠요. 이렇게. 그럼 시험 문제가 다음 중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그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면 독립정착물 찾으란 겁니까? 종속정착물. 종속정착물 찾으란 소리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1번 건물, 2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3번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4번 농작물, 5번 국어. 다음 몇 번? 5번 국어. 국어는 종속정착물 맞죠? 여기 지금 물어본 게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 인정되지 않는 게 종속정착물. 답이 국어 5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토지정착물 됐고, 이제 토지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구분된다는 거 됐고,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중요성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딱 2가지만 해볼 건데 중요성이 거의 없지만, 여기 이제 부착 방법, 물건의 성격, 설치 의도, 당사자 관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만요. 자,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이 모니터, 이 형광등, 칠판, 이거는 건물에 갖다 붙인 거라고. 근데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 있다고. 이 건물 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여기 갖다 붙였다고. 다 이렇게. 칠판을 다. 그럼 요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임차인 거예요. 임차인 거. 임차인 거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그럼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을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그럼 건물과 별개인 동산으로 본다. 원칙이야. 그럼 시험은 이렇게 된다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정착물로 본다. OX, X.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임차인 거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는 게 원칙이다. 자, 이제 2번째.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건물 사고 팔 건데 저 건물에 모니터가 붙어 있어요. 저 모니터가 정착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소리야. 모르겠다. 그러면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을 존중. 그 붙어 있으면 정착물을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야. 본다. 그래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정착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불분명하다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겠다. 이 2가지만. 자, 여기 2가지 볼게요.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원칙적으로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겠다. 자, 이 정도가 정착물에 관한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하시면 정착물 일단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배웠던 거,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걸 우리 기본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좀 기본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서 페이지 수 갑시다. 기본서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냐면 48쪽. 48쪽 가면 그럼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가 나왔습니다. 그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복합개념 부동산 그러면서 48쪽에 가운데 박스 나오죠. 그 박스가 별표 3개야. 그 박스가 이 표라고, 이 표. 자, 그 표가 요 표예요, 표. 요 박스. 그러니까 이거 별표 3개야, 오늘. 그리고 책 보면 우리 책은 법률적 개념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기술적 개념을 해놨어요. 물리적 개념. 그러니까 순서만 바꿔놨어. 순서만 내용은 똑같고. 그다음 두 번째 경제적 개념 옆에 5가지 써놨죠.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요것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 써놨잖아요. 그 가운데 중부동산 써놨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조분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그 다음에 밑에 강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뭘 더한 것이다? 준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이 뭐냐고 이제 가운데 설명하고 있잖아요.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뭐 등기, 등록을 한다면 자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복합부동산 나왔습니다. 복합부동산이 나오면 토지하고 건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자 기출지문 봅시다. 48쪽에 기출지문 하나 나오는데 감정평가사 시험 기출지문입니다. 자 봅시다. 기출,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물리적 측면을 결합한 개념을 복합분사라고 한다. OX, X. 복합분사입니까? 복합개념. 복합개념의 분사.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고 평가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 그리고 49쪽 가면 49쪽에 30회 때 나왔던 문제 나왔어. 30회 때. 그럼 30회 때 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보다 짝쳐진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 기업, 자본, 니은, 소비 쭉 나왔죠? 이걸 구분해보라는 소리야.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기업, 자본, 경제적, 니은, 소비재, 경제적, 디귿, 공간, 기술적, 리을, 생산요소, 경제적, 그 다음에 미음, 자연, 기술적, 자산, 경제적, 위치, 기술적 이렇게 하나 줘 이렇게 구분하라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부동산은 자연 써놨죠? 자연 밑에 뭐 설명 나오죠? 다 찢어버려. 그 밑에 환경 나오죠? 역시 마찬가지로 찢어버려. 자,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50쪽에 위치 나왔습니까? 50쪽에 위치 나왔죠? 3번? 역시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51쪽 가면 하단부에 공간 나왔죠? 이 공간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이 공간은 약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연, 위치, 환경은 중요성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자연, 공간, 환경은 그냥 타이틀만 알면 되고, 요 타이틀만. 나중에 이제 공간에 대해서는 약간 공부할 거라고. 그러니까 공간은 조그만 별표 하나 해주면 돼. 나중에 할 거니까.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이제 52쪽 막 설명이 나오잖아. 52쪽 설명. 이렇게. 53쪽까지 쭉 공간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고. 자, 이제 54쪽. 54쪽 가면 경제적 개념 나왔죠? 경제적 개념에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55쪽에 소비재 상품 나왔는데 그 밑에 무슨 설명이 나올 거야? 그 설명 싸그리 다 무시. 그러면 경제적 개념은 5가지 타이틀만.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 이제 저 보시고요.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걸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했냐면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자, OX 하세요.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옵니까? 있습니까? X죠. 토지가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을 경제적으로 보면 생산재라고 할 수도 있고 소비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험은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그럼 오다 X다? X.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55쪽에 소비재 밑에 뭐라고 써놨고 상품 밑에 뭐라고 써놨는데 그거 공부하면 떨어져. 그냥 타이틀만.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56쪽. 56쪽 가면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 그 다음에 강의 부동산. 협의 부동산 토지 뭐라고 나왔는데 싸그리 무시. 그 다음에 정착물 나왔습니다. 정착물. 동그라미 1번 일반적 정의 필요 없고 2번 민법상 정의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 밑에 종속 정착물, 독립 정착물 써놨죠? 그거 써놨습니다. 자, 그게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요거 이제 이 말이. 이거 봐요. 자, 그게 이 뜻이라고. 이렇게 나눈다. 요거.
이런 뜻이야. 자,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옆에 기출지문 한번 봅시다. 56쪽에.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것은 없다. 아까 제가 했었죠. 56쪽 하고 있어. 56쪽 사이드. 기출지문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것은 없다. OX? X. 독립된 물건 취급한 게 있죠. 그럼 독립된 물건을 취급한 게 독립정착물, 건물, 명의만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기된 임목, 농작물 이런 거. 그래서 틀린 지문. 자, 57쪽 가면 그러면 다 볼 것도 없고 넓혀보기 보지 말고 우리 책에 기본서에 넓혀보기 나온다고 그거 보지 마. 보지 말고 넓혀보기 중에서 제가 보라는 건 보는 거야. 넓혀보기는 참고야, 참고. 그러니까 참고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라고. 참고가 시험에 나왔다? 그럼 출제자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 안 나온다고. 볼 필요도 없어. 자, 그 밑에 예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는 거고, 여러분 한 거고. 자, 57쪽 넘기지 말고요. 넘기지 말고, 거기 기출지문이 2개 나와. 57쪽에.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온 기출지문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첫 번째 것은 아까 봤어요. 첫 번째 것은 칠판에 있는 거요. 칠판에 있는 거라고, 여기에. 여러분 가이노트 있는 거고. 첫 번째가 개개의 수목은 명인방으로 갖추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분사는 취급되지 않는다. 틀렸죠? 예? 자, 그 밑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란 임목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OX? X.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인 임목은 독립정착물이에요. 독립정착물. 그러니까 토지하고 별개야. 그럼 토지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라. 이렇게. 좀 어렵죠? 평가사 시험은 넘겨요. 넘겨서 58쪽에 정착물의 구분 기준 나오죠? 그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서 59쪽 가면 거래 당사자의 관계 나와요. 59쪽에 거래 당사자 관계 나왔죠? 거기서 기억할 것은 임차인 설치한 물건은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거다고. 니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그것만 하면 돼. 나머지 하지 마라. 응? 나머지 하면 큰일 나니까. 자, 그 밑에 준부동산. 준부동산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면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걸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해서 처리한다. OX? O. 뭐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기출지문 59쪽에 마지막에 있는 기출지문 봅시다. 59쪽 마지막에 있는 기출지문 28회 때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거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 등록이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항공기, 선박, 자동차가 준부동산이죠. 그러면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죠. 이제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예? 자, 됐습니다. 60페이지는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으니까 정 볼 필요 없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개념이 이제 끝났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에 분류 갑니다. 되셨나요? 예.